제이크 모리슨 상사에 따르면 쾌적한 직장은 깨끗한 환경입니다. 그는 케플러 7호 전초기지에서 대기 처리기 및 양자 플럭스 커패시터를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을 3년 동안 유지 관리하면서 이 개념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당황하게 한 부분은 약 300시간쯤 되었을 때 누군가가 분명히 커뮤니티 무기고를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낡은 갑옷 조각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선 그는 속삭였다. 아주 훌륭하군. 앞으로 더 많은 즐거운 세월, 어쩌면 수십 년이 더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흩어진 기계 위로 천장을 따라 흐르는 생물 발광 스트립에서 기분 나쁜 푸른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제이크는 훈련된 눈으로 모든 피해를 빠르게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속 균열은 가슴 갑옷처럼 보이는 곳을 따라 뱀처럼 뻗어 있었고 그 안에는 깊은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테라노바에서 그의 여동생이 했던 요리 실험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것을 소유한 제리안 전사는 모든 혼란 속에서 발견되었는데 헬멧을 베고 정비대 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가 자는 동안에도 인간의 귀보다 최소 2배는 긴 그녀의 길고 뾰족한 귀는 잠자는 동안 가끔씩 실룩거렸다. 그녀는 절대 놓지 말라고 배운 사람처럼 뻣뻣한 몸짓을 유지했다. 제이크가 전초기지를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마치 군인들이 제2의 피부처럼 입는 암묵적인 권위의 기운에 둘러싸여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곤 했다. 아리야, 이건 대체 뭐야? 그는 초소의 인공지능 시스템에게 중얼거렸다. 아리아의 열정적이고 효과적인 답변은 전사 키스 벨라리가 72시간 정찰 작전을 마치고 돌아온 지 4시간 후에 도착했습니다. 초기 검사 결과 그녀는 내내 야전 식량과 각성제만으로 살아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이크는 눈살을 찌푸렸다. 백스는 좋은 날에도 끔찍한 녀석들이었죠. 초콜릿처럼 일반 갑옷을 씹어먹을 수 있는 감염된 악몽들. 그녀의 장비가 믹서기에 갈린 것처럼 보였던 것도 당연하네. 돌아온 이후로 뭐 먹었어요? 아니요. 그녀는 곧바로 장비 보관소로 가서 그 이후로 계속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그걸로 결정됐어. 한때 식민지의 절반을 먹여 살린 어머니와 주말마다 이웃들의 장비를 무료로 고쳐주던 아버지, 그 이웃이 키가 7피트나 되고 셔틀을 벤치프레스 할 수 있을 것 같은 외계인 전사였다는 사실은 제이크의 가족에게는 근본적인 방정식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기 시작했는데 제피리안 갑옷이 인간 무기고의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인간 군사 장비의 날카로운 각도와 복합 재료와는 달리 이 갑옷은 숨을 쉬는 듯했다. 금속은 나무와 비슷한 미묘한 나뭇결 질감을 가지고 있었고 제이크는 만졌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따뜻했다. 천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내부 에너지원 때문인 것 같았다. 흥미롭군. 그는 분자 청소 장비를 꺼내며 속삭였다. 나노스크러버는 알려진 모든 물질을 청소할 수 있는 최첨단 인간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전에 살아있는 금속에 그것들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지만 처음 통과시키자 놀라운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먼지와 백스 눈알, 코어가 벗겨지자 안쪽에서 빛나는 갑옷이 드러났습니다. 광택낸 강철의 단단한 반사가 아니라 더 부드럽고 유기적인 무언가였습니다. 그렇게 심각해 보였던 스트레스 골절은 사실 표면 손상에 불과했습니다. 마이크로 수리제를 몇 번 발랐더니 상처가 아물듯이 아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피리안 장비가 제이크의 도구에 반응하는 모습은 거의 명상적일 정도였습니다. 청소하고 검사하고 수리하고 광택을 내는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제이크가 손에 들고 있는 팔 갑옷 조각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갑옷 조각은 그의 손길에 반응하는 듯 부드럽게 맥박치고 있었다. 그가 수리를 마치자 전초기지의 조명 시스템이 인공 새벽의 첫 광선을 순환하기 시작했고 이는 인간 장비가 이전에는 특정 처리에 저항했던 곳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바이오메탈이 실제로 수리 작업을 안내하며 문제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정비대에는 키스의 갑옷이 마치 액체 수은으로 된 한 벌의 옷처럼 전시되어 있었는데 모든 조각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접한 작업대에는 그녀의 무기인 에너지 소총과 2개의 곡선형 칼날이 놓여 있었는데 제이크는 청소용 천으로 손을 닦으며
그것들을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하룻밤 일한 것 치고는 나쁘지 않네. 그 순간 그는 침묵을 깨달았다. 제이크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멋지게 말했습니다. 키스는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가 다시 벌리며 뒤돌아보니 키타가 벤치에 엎드려 그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창백하던 그녀의 피부가 특히 뾰족한 귀 주변으로 뚜렷한 보라색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높였지만 속삭이는 소리보다 겨우 들릴 정도였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제이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갑옷을 다시 보며 물었다. 그는 당신의 장비를 청소하고 기본적인 수리를 몇 가지 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당신이 그것을 만졌고 이제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어쩌면 제 해리한 장비가 그렇게 반짝이는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멍한 속삭임을 유지했지만 이제 제이크의 배를 재밌는 고개를 하게 만드는 또 다른 특징을 담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청소하려면 만져야 했잖아요. 청소라는 게 보통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는 가볍고 유머러스한 어조를 의도했지만 키스의 표정은 변함없었다. 사실 그녀의 표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충격받은 듯해 보였다. 다리를 시험하는 듯 천천히 일어선 그녀는 갑옷 보관대로 향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흉갑 위를 맴돌았지만 결코 닿지는 않았다.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인식해요. 애완동물이 아니라 갑옷이에요. 살아있는 금속은 착용자의 유전자 서명과 결합해요. 누구가 자기 주인이고 아닌지 알아요. 그녀의 말에는 약간의 신비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이크는 그녀가 마침내 갑옷에 손을 대자 그저 일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 이상으로 무언가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걱정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꼈고 잠시 동안 갑옷의 맥박이 가벼워지는 것을 본 것 같았다. 하지만 대신 당신을 환영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도구를 다루는데 꽤 능숙하다는 거예요. 키스가 그를 돌아보자 목이 막힌 소리 아마 웃음이나 절망이었을 것이다. 가 그녀의 목에서 새어나왔고 그 크고 어두운 눈에는 공황일지도 모르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테란노바의 제이크 모리슨을 소개하는 그녀의 태도가 너무 엄숙해서 그는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당신이 해낸 일은 단순한 일상적인 유지 보수를 넘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이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게 뭔데요?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려던 찰나 무기고 문이 쉬익 열리며 3명의 제테리안 전사들이 더 들어왔다. 번쩍이는 갑옷 제이크, 그리고 키스의 발갛게 달아오른 보라색 얼굴을 본 그들은 제이크의 범용 번역기조차 해독하기 힘든 빠르고 음악적인 음절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명인 목에 흉터가 있는 거대한 남자는 제이크를 돌아보며 마치를 암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감동적인 경건함으로 머리를 숙였다. 증인이 될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매우 강한 억양으로 말했다. 무엇을 증언하는 영광입니까? 제이크가 물었지만 전사들은 이미 방을 나갔고 키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머리를 손에 묻고 자기 언어로 저주하는 듯한 소리를 불안하게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8시 점심시간의 식당은 보통 통제된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오늘은 마치 자연 다큐멘터리 같았다. 포식자들이 갑자기 초식 동물들에게 과학적인 이유로 매료된 듯 행동했기 때문이다. 아마 먼저 허락을 구했어야 했나 봐요. 제이크가 잠시 후 대답했다. 아리야, 제이크가 통신기에 속삭였다. 왜 다들 내가 머리가 2개 달린 사람처럼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는 평소처럼 인조 계란과 재활용 커피로 아침 식사를 하며 평소 앉던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주변에 외계인 눈 30쌍이 그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다는 현실을 최대한 무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밤새 오간 대화 분석 결과 당신과 전사 키스의 만남에 대한 소문이 재리한 무리 사이로 퍼진 것 같습니다. 당신에 대한 추측은 예언된 인물이라는 것부터 의도치 않게 그들의 고향 행성에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제이크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며 커피를 거의 뿜을 뻔했습니다. 제피리안들이 당신의 행동을 그들의 문화적 틀에 맞춰 규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이크가 이 모든 새로운 지식의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할 무렵 누군가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키스를 보았는데 키스는 이제 표준 지급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그녀에게 의례복처럼 보였다.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답했다. 당신도 좋은 아침이에요. 귀는 더 이상 보라색이 아니지만 간신히 억누른 불안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계속 떨리고 있습니다. 편히 쉬세요. 잠을 잘 못 자고 있었어요. 그녀의 뚜렷한 불안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신의 인간은 상쾌하네요. 라고 말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를 입양하고 싶어 하는 갑옷에 대한 꿈을 반복해서 꿨어요. 이쯤 되면 대부분의 전투원들은 만족을 찾고 있을 거예요. 행복이 대체 무슨 의미죠? 장비를 소독했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는 이웃을 돕는 것을 그렇게 부릅니다. 키스는 당신의 기원에 대해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갑옷을 만지는 것이 유전적 적합성 검사를 시작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입술의 절반쯤 다다랐을 때 제이크의 포크가 멈췄습니다. 젠장 살아있는 금속은 특정 개인과 유대를 형성합니다. 제이크, 제프르 프라임의 수정 동굴에서 배양된 것으로 전사의 유전 물질에서 추출되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손길에 그것이 반응하기를 기다리며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금속과 유전적으로 호환되는 새로운 숙주를 찾았다는 것은 그것이 원래 숙주를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갑옷에 따르면 우리는 강력한 팀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다시 말해 제 갑옷은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될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제이크의 쟁반 위에서 포크가 덜거덕거렸다. 주변 사람들이 눈에 띄게 조용해졌지만 그는 그것이 우연이라기보다는 외계인들의 뛰어난 청력 때문이라고 느꼈다. 천천히 제이크는 평생의 동반자라는 의미로 메이트라는 단어를 말했다. 제피리안의 믿음에 따르면 전사의 갑옷이 다른 사람의 손길에 의해 부드러워질 때 조상들이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는 그들이 소울메이트를 만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소리를 낮추고 그녀는 앞으로 기울였다. 이 생각에 기초하여 종교 의식 전체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서사시의 주제이다. 그들의 갑옷이 누군가를 위해 노래할 수 있는 날은 젊은 전사들에게는 환상이다. 그녀의 시선은 제이크에게 고정되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그랬다 하더라도 나는 정말로 짐이 되고 있었다. 지금 당장 제이한 결합 관습에 관심 없다는 걸 제가 알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상사들에게 이 모든 게 실수였다고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이크가 말을 이었지만 잠시 멈췄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걸 감안하면 키스를 생각하는 시간이 아마도 합리적이지 않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녀는 그만큼 날카롭고 그만큼 헌신적이었으며 그의 독설적인 유머 감각도 공유했다. 그는 그녀가 또한 천상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쉽지 않아요. 키스의 귀가 그녀의 두개골에 밀착되었다. 어떻게 복잡한데요? 문제적으로 제가 완전히 무관심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식당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재활용 장비의 끊임없는 윙윙거리는 소리조차 멈춘 듯했다. 키타가 그를 힐끗 보며 희망, 걱정, 놀라움이 모두 담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진심이에요. 마침내 그녀가 외쳤다. 왜 안 돼? 넌 용감하고 똑똑하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 게다가 내 모든 것을 고치려는 병적인 필요를 비웃은 적도 없지. 그리고 당신에게는 제스민과 오존의 이상하게 매력적인 향기가 나는데 사실 그게 당신의 자연스러운 냄새예요. 정말 기분 좋은 냄새예요. 점심 냄새가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낫죠. 제이크는 키스가 목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키스가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어요. 당신은 완전히 미쳤어요. 그녀가 이제 따뜻하고 친근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이크, 이건 올바른 장비로 고칠 수 있는 단순한 유지보수 문제가 아니야. 내 백성들에게는 전통과 기대가 있어. 종족 간의 결합은 전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 물론 충격으로 기절하지 않는다면 말이지. 오랫동안 키스는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표정은 그가 본 적 없는 가장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제이크는 대답했다. 당신이 원하는 건요. 즉 갑옷에 대한 의견 의회, 그 외 모든 것을 제쳐두고 말입니다. 제이크가 대답하기도 전에 마르티네즈 사령관의 목소리가
인터콤을 통해 들려왔고 모리슨 상사와 워리어 키스에게 즉시 회의실 알파로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 건너편에서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제이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무심코 성간 사건을 일으킨 건 아닌지 알아볼 시간인가 보군. 키스가 일어나 조용히 그와 함께 올라갔다. 출구로 가는 길에 제이크는 낮게 울리는 화음 소리를 들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그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그것이 지리한 지팡에서 나오는 소리임을 깨달았다. 그들의 동기화된 울림은 아름답고 약간 불길한 소리였다. 저건 뭐지? 그는 물었다. 다시 귀가 보라색으로 변한 키스는 그것이 갑옷이 진실을 노래한다는 전통적인 노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이크는 어머니가 좋은 이웃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복잡한 일에 직면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알파로 향하는 동안 30개의 목소리가 고대 조화로 화음을 이루는 소리가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제이크는 그 방에서 자신이 작게 느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이크는 마르티네즈 사령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사령관은 마치 폭탄 해체를 위한 고대 산스크리트 암호를 해독하는 듯 데이터 패드에 몰두해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왼편에는 워레이더 텍슨이 흉터투성이 얼굴에 아무런 표정 없이 거대한 기념비처럼 서 있었다. 신경질적인 에너지를 드러내는 군대식 정확함으로 앉아있던 키스는 제이크 옆 의자의 자리를 잡았다.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르티네즈가 마침내 패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모리슨 상사는 연합군 장비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네 사람들이 청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청혼이 아닙니다. 텍슨이 저음으로 으르렁거렸다. 신원 확인입니다. 제이크는 망설이며 물었다. 우리 조상들에 대해 비유적으로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좀비에 대해 걱정해야 하는 건가요? 마르티네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눈을 감았다. 제이크 제발 더 악화시키지 마. 우리 문화에서는 갑옷이 그렇게 설명했어. 패슨에 따르면 조상들은 제대로 죽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이크는 외계인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고 단지 초자연적인 요소가 관련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 할 뿐입니다. 제이크는 그것이 인간 진화의 새로운 발전도 아니고 정교한 문화적 조작도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귀종족이 저희 생명공학 기술과 연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귀종족이 저희가 알지 못하는 제해리한 조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팩소는 모리슨이 인간 진화의 새로운 발전인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정교한 문화적 조작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한테 감사해야 해요. 나중에 그 얘기는 다시 하죠. 예전에 학기말 재고를 위협 수준과 유통기한별로 정리하는데 6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마르티네즈가 재고에 무슨 짓을 했냐고 묻더군요. 기능을 기준으로 알파벳 순으로 정리했는데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제 도구들은 훌륭하고 무언가를 고쳐야 한다는 강박적인 필요를 느껴요. 바로 지금 외교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통신기가 수신 메시지를 알렸고 제해리안의 빠른 말을 잠시 들은 후 그의 안색은 점점 심각해지며 어두워졌고 그는 제이크를 돌아보았습니다. 모리스는 여족장 회의의 예비 판결에 따르면 제리안 생명공학의 다른 조각들과 호환성을 입증할 경우 최초의 인간 갑옷 가수가 될 것입니다. 갑옷 가수요? 마르티네즈가 물었습니다. 살아있는 금속과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 민족에게는 큰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동시에 큰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텍손이 멈춰 서서 자격 없는 모습을 보이면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제이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큰 위험은 최고의 전사들과 의례적인 전투를 벌이는 것, 수정 불꽃의 시험을 받는 것, 그리고 산의 정령들이 당신의 결의를 시험하는 동안 제프르 프라임의 노래하는 동굴에서 명상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제이크와 키타가 눈을 마주치자 방 안은 침묵에 잠겼고 키타는 눈앞에서 경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듯이 손을 쳐다보았다. 그건 완전히 불공평해요. 제이크가 말했고 팩소는 전통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만약 제가 이 영광을 정중히 거절한다면 키타는 외부인에게 반응하는 갑옷을 갖게 된 여파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계급을 잃고 영적으로 오염되었다는 이유로 추방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책을 결정해야 하기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일로 이걸 써본 적은 없어요. 마티가 요청했어요. 아리아가 회의실에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말했다. 경고 여러 개의 백스 생체 선박이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교전 예상 시간은 4시간 17분입니다. 아리아의 말이 공기를 울리자 빨간 불빛이 방을 비췄다. 모두 전투 위치로 집합하십시오. 정말 때맞춰 왔군. 마르티네스가 일어나며 말했다. 전쟁 지도자님, 전투 작전을 위해 병사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제이크, 너는 나와 함께한다. 모든 정비 기술자는 방어 시스템에 배치되어야 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텍손이 거대한 손짓을 하며 선언했습니다. 모리슨이 우리 장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외계 벌레들이 우리 모두를 파괴할 거라는 거죠. 저는 마법 갑옷 속삭이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키스가 추방당할 거예요. 제가 뭘 빼먹은 거라도 있나요? 키스가 변방 식민지에서 자랐다고 했는데 그건 꽤 멋지네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자 그는 일어서서 물었다. 당신이 나에게 봐달라고 하는 장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테손의 안내를 따라 그들은 즈리아 무기고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살아있는 금속 갑옷과 무기들이 가득한 방이었고 그들은 마치 내부에서 빛을 발하는 듯 보였다. 제이크가 들어서자마자 방 안의 기계들이 일제히 윙윙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빛나는 무기고를 둘러보며 말했다. 저건 새로운데. 선조님 맙소사. 태젠이 숨을 헐떡이며 말을 멈췄다. 저런 건 처음 봐. 제이크는 가장 가까운 무기 진열대로 다가가 플라즈마 소총의 손가락이 닿자마자 그것이 빛나기 시작했다. 소총의 생체 디스플레이가 활성화되자 시스템 판도값이 나타났는데 그는 그것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해했다. 그는 무심코 무기의 내부 작동 방식을 확인하며 조준 시스템이 완전히 빗나가고 전력 연결이 이상적인 수준보다 약 15% 낮다고 중얼거렸다. 요즘 누가 이런 일들을 맡아 하고 있어요. 엑소는 희미하게 우리 기술자들이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세부 사항을 간과한 것 같아요. 마치 살아있는 금속에 이끌린 듯 제이크는 능숙하게 무기를 바꿔가며 움직임이 점점 더 유연해졌다. 이 플라즈마 튜브에 약간의 막힘이 있습니다. 이 반가소의 메커니즘에서 미세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전력 셀은 이전 16번의 방전 주기를 기억하기 때문에 잘못 보상하고 있습니다. 몇 분 만에 제이크는 공장을 떠난 이후로 다뤄본 모든 무기의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가 지나가자 갑옷 조각들이 마치 그의 시선을 갈망하는 듯 그를 부르는 것 같았다. 제이크는 뒷걸음질 치며 손을 닿기 전에 잠시 망설이다가 알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했지만 이상하게도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잘했나요? 터는 신성한 경외심에 가까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테르테레노바의 모리슨에 대해 우리가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적절한 답변인가요? 키타가 그의 옆에 서기 위해 다가가며 말했다. 결국 모든 것은 제2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기 위한 당신의 준비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제이크는 아무런 압박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둥중얼거리며 밝게 빛나는 무기고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대기 처리 장치를 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말벌과 악몽을 교배하여 우주 여행 능력을 부여한 것 같았습니다. 베스 바이오십이 바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전술 디스플레이에서 제이크는 그들의 접근을 보았는데 키틴질 선체에서 기름진 무지갯빛이 반짝이는 모습에 소름이 끼쳤다. 15분 여유를 두고 아리아는 접촉을 선언했다. 온라인에서 모든 방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휘센터에서 제이크는 지나치는 순간 선반에서 튀어나온 듯한 제피리안 갑옷을 입고 서 있었다. 바이오메탈은 그의 모든 움직임에 맞춰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어떤 신경학적 연결을 통해 전초 기지에 있는 다른 모든 제리안 장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리슨이 연루되었습니다. 마르티네즈 사령관은 통합 방어망의 현재 상황을 문의하며 인간 혈장 무기가 완전히 충전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